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강물류 이해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된 목포해양대학 백인원 교수입니다. 이 강의에 앞서 가지고 목차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0가지의 목차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What is logistics? 물류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What is history is logistics? 물류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Concept of logistics. 물류의 개념입니다. 네 번째는 Definition of logistics. 물류의 정의. 다섯 번째는 Flow of logistics. 물류의 흐름도입니다. 여섯 번째는 Function of logistics. 물류의 기능입니다. 일곱 번째는 Composition of logistics, 물류의 구성. 여덟 번째는 Area of logistics, 물류의 영역입니다. 아홉 번째는 Location and role of logistics, 물류의 위치와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Important of logistics, 물류의 중요성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으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What is logistics? 물류는 무엇인가? 쉽게 해서 물류가 어떻게 놓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사실 선진국 이 헤라클레이토스라는 분이希臘의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그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Everything flows in the world. 세상 만물은 다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선진국가 그 다음에 후진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가 선진국을 developed country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물류 및 운송 시스템과 인프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니지먼트 관리자들은 고용량의 국가 고속도로 시스템과 그 다음 최고 첨단의 강습류 통신 기능, 그 다음에 끊김없는 복합 운송, 그 다음에 고밀도의 항공, 그 다음에 유자객, 자격을 가진 숙련된 물류 전문가 및 서비스 같은 것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에는 물류비가, 국가 물류비가 한 7 내지 8%밖에 안 됩니다. GDP에 비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하버에버 후진국, undeveloped country, 후진국의 경우에는 그 반대죠. 그렇죠.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후진국의 경우에는 내셔널 로지스틱스 인프라, 내셔널 로지스틱스 인프라스트럭처가 부족하죠. 무엇에 대한 공항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철도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부족해가지고 국가나 또는 어떤 기업의 경쟁력 자체가 떨어져서 이로 인해 가지고 선진국에 비해서 물류비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많을 경우에는 15%, 20%까지 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물류비가 생산비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국가 경쟁이 확 차이가 나죠. 같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물류비가 싼 것으로 가지 물류비가 비싼 그 나라는 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 교통 이런 특히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구축된 그런 항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은 물류의 역사입니다. 물류를 하기 전에 물류 역사가 어디서 어떻게 출발했는지 우리가 오래전의 역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레이트 웨일 오브 차이나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쌓여졌다는 것이 다 나와 있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어떤 만리장성을 저급으로부터 침을 막기 위해서 이런
성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돌들을 갖다가 운반했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물론 그 당시에는 이런 운반하는 기구도 없고 지금같이 헬리콥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움직이는지 아주 우리가 미스테리한 그런 부분이다, 그죠? 두 번째, 요 피라미드를 한번 볼까요? 에집트 피라미드인데, 뭐, 저도 요 가봤습니다만은, 모래밖에 없어요. 이 모래밖에 없는 여기에, 이런 어떤 이런 큰 거대한 돌을 어떻게 갖고 가지고 이것을 따듬어 가지고 만들어진지도 신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에 있는 신전이잖아요. 그죠? 그리스 신전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돌을 갖다가 어떻게 봐요? 그 다음, 어떻게 운반해가지고 여기서 쌓아올린 것도 또 문제잖아요. 그죠? 고대 시대인데. 그래서 분명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고대 유적에서, 원거리에서 돌의 조달, 보관, 축조, 뭐, 그 다음 쌓아올리는 어떤 하역 설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이해는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 그리스 이런 어떤 신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에집트의 파라밋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가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가 이러한 의미에서 물류도 아주 고대 시대 때도 이 물류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물류의 어떤 컨셉입니다. 컨셉 오브 로지스틱, 물류의 컨셉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피지컬 디스트리뷰션, 초기 물류에서의 물류 정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야말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물류 유통 과정을 의미하는 일종의 판매 물류에 해당됩니다. 판매 물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는 뭐냐면은 물품의 흐름에 가장 순수하게 어떤 생산된 물품의 흐름, 그 다음에 가정별 좀 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이제 진전됨으로써 로지스틱스라는 어떤 그런 어떤 개념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화돼 가지고 이게 물류비 감소라는 그런 측면에서 물류비를 감소하고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 그런 것이 이제 놓게 되죠. 그래서 이게 놓게 됨으로써 뭔가가 이 통합을 하고 가정별 물류를 이걸 통합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비용을 줄여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놓은 것이 뭐냐면은 로지스틱스입니다. 이 로지스틱스는 시장 경쟁에 이기고 보다 많은 이윤을 창출해야 됩니다. 이윤을 창출하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제품을 갖다 개발 단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달, 생산, 판매, 소비, 그 다음에 폐기, 또 리사이클에 이런 전 과정을 최적 시스템으로 구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물류비가 절감되고 이 물류비 절감을 통해서 이익이 창출되고 됩니다. 그래서 이걸 로지스틱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인테그레이트 통합이 필요하겠죠. 전기업의 통합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CM인데 Supply Chain Management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SCM 또는 공급망 관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SCM에 대한 부분은요, 모든 공급망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니즈, 요구를 파악하여 제품의 기획, 제품 결정, 원재료 및 부품 조달, 생산 거점의 입지 결정, 그 다음에 생산 물품, 판매 물류, 유통업체와 물류업자를 연색시키는 것으로 조달, 생산, 판매, 물류업자를 내외를 일체화합니다. 하나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비용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프라이피트가 이익이 증가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로지스틱스와 차이는 뭐냐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기업 내뿐만 아니라 기업 외까지도 이게 통합하는 그런 과정이죠. 로지스틱스는 기업 내 통합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서플라이 체인은 뭐냐면은 원재료부터 수급되기 때문에 원재료라는 것은 기업 내가 아니잖아요. 기업 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기업 외의 기업 간의 그런 통합, 기업 간의 그런 통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자기가 생산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원재료를 가지고는 그런 기업 간의 통합을 이루어서 최적의 물류를 이룸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지스틱스의 차이는 이는 기업 내의 통합이지만은 기업 내 통합을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익을 창출하지만 이는 SCM은 기업과 기업 간의 통합을 통해서 이익을 증대하고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증대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글로벌 기업들은 로지스틱스를 뭐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SCM, Supply Chain Management를 이용해서 이런 어떤 이익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물류의 정의, Definition of Logistics, 물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정의가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뭐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이미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물류의 정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지스틱스란 뭐냐? 제품이 원생산지, 원재료, 그죠? 원재료, 원생산지에서 그 다음에 이걸 생산해 가지고 소비자에게 도달될 때까지 포장, 보관, 운반, 하역 등의 흐름을 최적화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획이라든가 실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제를 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지스틱스다. 이래서 이 로지스틱을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윤을 최대화하는 그런 어떤 것이 바로 물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류의 흐름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SCM, Supply Chain Management에서 이야기했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하나의 그 생산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의 원산지가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소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여기가 하나의 생산지가 되고, 여기가 소비지가 되고, 여기가 원재료가 있는 어떤 원재료가 있는 하나의 다른 기업이 되겠죠. 이런 가운데서 어쨌든 이 원재료가 생산을 해가지고 소비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운송이라는 이걸 이제 원재료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배나 열차를 통해서 운송이 될 것이고 이것을 저장해서 또 이걸 공장에다 보내기 위해서는 또 운송이란 필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이 생산 공장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소비자에 가기 전에는 또 스토리지, 창고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저장이 필요하고 또 많은 생산지가 있겠죠. A라는 생산지, B라는 소비지, C라는 소비지, D라는 소비지, 많은 소비지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각각 소비자한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물류의 흐름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자재의 생산지로부터 이것을 운송해 가지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보관을 하고 생산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 그죠?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을 해서 창고에 넣기 전에는 또 운송을 하고 또 보관을 하고 또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또 다른 운송을 하겠죠. 이런 전 과정에 이르는 것을 바로 뭐라 한다? 물류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설명했듯이
그냥 우리가 물류하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스하고 그 다음에 SCM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는 무슨 단계다? SCM의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테이지에서는. 자, 다음은 펑션 오브 로지스틱스, 물류의 기능,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물류의 펑션이 6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패키지가 있고, 그죠? 운송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란 과정이 있죠. 자, 포장에 대해서, 물류 기능에서 포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포장이라는 것은, 패킹이라는 이 말은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그 물품을 운송, 보관, 하역, 전시, 판매 등을 하기 위해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장 재료로 싸거나 적절한 용기 등에 넣어 물품의 가치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 및 작업을 바로 포장이라 합니다. 따라서 포장은 수송, 보관, 하역의 보조 기능으로 외력으로부터 물품을 보호하고 적당한 단위로 묶어 운송, 보관, 하역을 쉽게 하는 것이 바로 포장인데, 그래서 포장은 물류에서의 보조 기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딩 앤 언로딩 하역입니다. 하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물품의 운송 및 보관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부수적인 작업으로 각종 운송수단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것, 보관을 위해 입출고 창고 내에서의 쌓기와 내리는 것 또는 그에 부수되는 분류 및 정돈 등의 모든 작업을 하역이라 합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하역은 산의 하역을 의미하지만은 넓은 의미에서의 하역은 수출입을 위한 항만 하역까지도 다 포함을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하역은 물품이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 이르는 유통 과정 중 포장, 보관, 운송에 전후하여 행하는 활동으로서 물품에 있어서 운송과 보관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서 하역 자체의 기능보다는 운송 또는 보관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역은 그 자체가 가지는 가치보다는 운송, 보관 능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이 더 크므로 하역의 합리화는 물류 합리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보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보관이라는 것은 물품의 생산지로부터 소비지에 이르는 과정 또는 생산, 유통, 소비의 과정에서 창고, 배송센터 등에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물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물류의 한 과정이며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거리를 조정하여 타임 유틸리티, 즉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관은 주로 창고에서 이루어지지만 배송센터와 같은 장소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창고에서는 포장, 물품 분류, 유통 가공 등의 보관 활동 위에 여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관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는 이러한 보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시설로서 물류의 한 과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보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트랜스포테이션, 운송은 물품이 생산지로부터 소비지에 이르는 과정 또는 생산, 유통, 소비의 각 과정에 있어서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기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물자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운송은 보관
기능처럼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또 운송이 물자의 일시적인 보관이라는 측면에서 보관 기능을 수행함으로 시간적 효용도 창출합니다. 쉽게 해서 운송 배가 큰 배가 뭐 50만 톤짜리 ULCC가 크루드 오일을 싣고 온다. 그러면은 사우디에서 울산까지 싣고 온다. 이렇게 됐을 때 50만 톤을 한 35일 정도 보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보관 역할을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통 가공입니다. 유통 가공에 대한 것은 유통 가공이란 물품의 생산지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물품의 유통 과정에서 가해지는 절단, 구부림, 펀칭, 상표 부착, 포장, 조립 등의 활동으로 형태와 기능을 거의 변화시키지 않고 유통 단계에서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유통 가공은 물품의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보존을 위한 가공 및 동일한 기능물의 형태 전환의 가공 등을 통해 부가가치, add value, 이런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물류에 대한 정보입니다. Logistics Information입니다. 이 물류 정보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물류 활동을 구성하는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의 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전체적인 물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보 시스템입니다. 쉽게 해서 요게 5가지 이 물류 정보가 요 5가지 기능을 통합해서 연결하고 통합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런 기능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종합적인 물류 활동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데 이 시스템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물류 정보는 컴퓨터의 전산을 통해서 원재료의 조달에서 완제품의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각 물류 기능들의 상호 효율적으로 서로 연결해서 작용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물류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합니다. 쉽게 해서 이 로지스틱스 인포메이션은 이 운송, 포장, 하역, 그 다음에 그 저장, 그 다음에 유통가공, 이런 것들을 서로 통합 관리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한 곳에 너무 지우치거나 또는 한 곳이 너무 없거나 이런 되는 과정을 통합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물류의 구성, Composition of Logistics, 물류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듯이 노드가 있잖아요. 노드가 있습니다. 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가 뭐냐면은 일단 에어포트, 그 다음에 시포트, 항만이죠. 그 다음에 프레이트 스테이션, 그 다음 물류 허브, 로지스틱 허브, 웨이하우스, 세드, 이런 쪽을 다 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노드와 노드 사이에 뭐가 연결된다? 이게 링크가 연결되잖아요. 그죠? 노드와 노드 사이에 연결하는 것이 링크가 되겠죠. 링크가 연결됩니다. 링크는 노드에 따라서 이게 로드가 될 것이고, 워터웨이가 될 것이고, 에이웨이, 씨웨이, 씨루트, 이런 것들이 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링크에는 노드와 노드 사이 링크가 연결되면은 여기에 트럭이나 트레인이나 시비나 에어크래프트나 이런 것이 이제 운송을 하겠죠. 그래서 물류의 구성 요소에는 노드, 링크가 존재합니다. 자, 물류의 그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물류의 영역은 크게 7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달, 이게 프로클런트먼트 로지스틱스입니다. 조달 물류입니다. 조달 물류는 물자가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매입자의 창고에 입고 보관되었다가 생산 공정에 투입될 때까지의 물류를 말합니다. 즉, 조달 물류는 기업에 있어서 구매, 자재 및 재고 관리의 분야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덕션 로지스틱스입니다. 이는 뭐냐면 생산 물류입니다. 이는 생산 과정이 이루어지는 물류로서 물자가 생산 공정에 투입될 때부터 제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생산 과정에서의 물류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인하우스 로지스틱스, 이것을 사내 물류랍니다. 인하우스 로지스틱스는 제품의 공장 출하부터 보관 창고에 이르기까지 물류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세일즈 로지스틱스, 이것을 판매 물류라는데, 판매 물류는 생산된 제품을 시장에 출하하고 판매회사 또는 도매업자, 때로는 소매업자에게 거쳐서 소비자에게 인도되는 판매 과정에서의 물류를 바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류들이 바로 그 판매 물류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리턴 로지스틱, 반품 물류입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이 하자 등의 이유로 교환하거나 생산 공정으로 되달아올 때까지 반품 과정에서의 물류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리클레이메이션 로지스틱스는 회수 물류입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전달된 상품의 포장재, 포장 폐차재, 용기 등을 회수하여 처리하기 위한 그 물류 활동입니다. 디스포절 로지스틱스입니다. 요거는 제품의 파손 등으로 상품 또는 포장 용기 등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기능을 수행한 후 소멸되어야 할 상황일 때 상품 또는 포장 용기 등을 폐기하는 물류 활동을 의미합니다. 폐기 물류는 조달, 생산, 판매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매일 대량으로 폐기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물류의 그 위치와 그 다음에 역할입니다. 물류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 드락이라는 어떤 1962년도에 유명한 어떤 경제학자인데, 이분은 뭐냐면은 The Economic Docs of Continents, 물류 경제의 암흑 대륙이라 했습니다. 경제의 암흑 대륙이 했는데, 왜 경제의 암흑 대륙이라 했느냐, 포춘지를 통해 가지고 물류비가 보이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해요. 물류비가 그 당시에는 물류비란 물류 자체가 그 당시에 없었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이 경제적 암흑 대륙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D.D. 파크라는 교수가 마케팅 매니지먼트에서 The Last Unexplored Attitude Cost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을 위한 최후의 계책이다. 비용 절감을 위한 최후 계책이라 했습니다. 물류를.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The third profit making source입니다. 제3의 이윤, 물류를 제3의 이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의 이윤을 우리가 생산이라 했잖아요. 그죠? 생산입니다. 제2의 이윤을 갖다가 제2의 이윤을 판매를 했고, 여기는 영업부 소위 바로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판매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생산 원가에다가, 그 다음에 프라핏을 대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를 통해 가지고, 바로, 우리가 판매가가 결정되는데, 여기서 프라핏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익이라는 것은, 바로 생산 단가에다가 판매가에다가 생산 단가를 빼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익이 남는데, 어쨌든 이 물류라는 것은 우리가 1960년도 이런 그 당시에는 물류가 많은지도 모르고 물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 위치도 몰랐고, 그래서
오늘날 물류비가 전체 기업의 뭐 10%, 20%를 차지하듯이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업에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와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사업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것이 물류가 하는 주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제품을 만들 때까지 원료를 효율적으로 구입, 운송 및 저장할 수 있다면 회사의 수익성이 높아지겠죠. 따라서 자재를 적시에 납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조정하면 회사는 더 많은 수익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제품을 적시에 생산 및 배송할 수 없는 경우 고객 만족도는 저하될 수밖에 없고, 또한 기업의 수익성과 장기적인 생존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물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